마감 전 작전 타임은 저와 함께 하시죠. 마감 전 작전 타임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경제가 좋으면 그 나라의 돈값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달러는 불을 뿜으며 강해져야 했고 전 세계 자금을 흡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호한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GDP는 치솟았는데 정작 글로벌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왜 우리 원화는 더 약세가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미국이 좋아서 달러가 강해져도 원화는 밀리고 미국 정책이 불안해서 달러가 흔들려도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원화는 또 밀립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원화의 비극인데요. 오늘 아침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까지 치솟으면서 이 연고점을 경신하자 외환당국은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구두 개입이 나오자마자 널뛰던 환율은 단숨에 1,460원대까지 소폭 진정되기는 했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 증시가 반등하느냐 마느냐는 이 원화의 진정에 달려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어야 떠나갔던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고요. 원화의 가치가 잡혀야 이 우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오늘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의 이 끝없는 질주는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단순한 일시 정지인지 아니면 이 반전의 추세의 시작일지 우리 계좌를 색깔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오늘 시장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우리에게 산타가 되어주실 코치님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코치님은요, 한유민 코치님입니다. 코치님과 함께하는 작전 타임 참여 방법 안내해 보겠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코치님의 작전 타임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방송에 대한 고민을 바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02-2638-3948로 전화 주셔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코치님의 솔루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참여도 열려 있는데요. 샵 3989로 같은 내용 보내주시면 솔루션 마찬가지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뒤에 코치님과 함께 다시 만나 뵙시죠. 마감 전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우리 코치님 모시기 전에요. 오늘 지수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18% 이 약보합으로 4,199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같은 흐름입니다. 0.67% 하락한 913포인트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상승하나 싶더니 이내 둘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수급 현황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보시면요. 오늘 역시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1,776억 원, 기관 1,258억 원 쌍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4,200억 원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하고 있고요. 1,432억 원, 818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000억 원대 순매수하고 있네요.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코치님, 한유민 코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전략은 이제 뭐 몇 개월 남지 않은 지금 올 한 해인데요. 근데 이제 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연말을 좀 쉬자. 이러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올해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은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뭐 수익을 많이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시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얻어가려는 투자 전략보다는 이제 1월달 이제 실적 시즌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여기서 이제 밀렸을 때마다 이제 좀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그 전에 이제 기존의 주도 섹터 였던 뭐 반도체, 전력기기, 뭐 조선 이런 섹터에서 좀 눌림목에서 물량을 담아가면서 2026년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연말을 맞이해서 좀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코치님의 작전 타임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먼저 빠르게 들어온 오늘의 종목 상담 한두 개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현대무벡스입니다. 매수가 7,600원에 비중 40%라고 하는데요. 얼마까지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목표가 궁금한다고 남겨주셨는데 코치님 매수 단가를 보니까 수익이 꽤 많습니다. 최근 로봇 섹터 급등 나오면서 언제 수익 실현하실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수익이 뭐 세 자릿수 이상 나신 분 같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로봇 섹터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여서 이제 상승 추세가 아예 꺾이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12월 달 들어서 이제 연일 지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이유가 지금 좀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금 좀 장이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로봇 섹터가 좀 잘 가는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더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26년까지도 우리는 이제 좀 로봇 섹터는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이제 뭐 미국 GDP가 그렇게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이 지금 최근에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성장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고용은 왜 안 좋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산업의 자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경제는 좋지만 경제가 나빠서 고용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산업 자동화 때문에 사실상 고용이 둔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로봇 섹터에서 그만큼 이제 산업 자동화나 이러한 공장 자동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 기업들의 이제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속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까지 앞둔 상황 속에서 아직 로봇 섹터의 이제 흐름은 꺾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단기적인 상승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달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오면 그때 돼서는 수급이 이제 실적이 튼튼한 좀 기존 주도주로 이동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로봇 섹터에서 조정 구간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전부를 수익 실현하라는 게 아니라 비중이 40%이시기 때문에 지금 일부 비중을 지금 뭐 세 자릿수 넘는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비중을 좀 많이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를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상승 때문에 이제 이격도 자체가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최근에 돌파한 저항 라인 13,000원 라인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비중을 확대하시고, 이제 일단은 오늘 장에서도 12% 이상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따른 이 로봇 섹터 긍정적인 전망 얘기해 주셨고요. 비중이 현재 40%로 살짝 많은 감이 있어서 비중 축소 전략했다가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확대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고민을 바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코치님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매수가 15만 원에 비중 10%라고 하고요.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지 추가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가 나왔죠. 사실상 이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독점 공급하던 이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마이크론에도 공급을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주가는 지금 보니까 살짝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해결 부탁드릴게요. 예,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이때 좀 최근에 10월 달 정도에 이제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이때 좀 한미반도체가 좀 급등이 나온 이유가 오픈 AI의 이제 CEO인 샘 알트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이제 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HBM에 대한 공급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샘 알트만이 이야기한 그 물량 자체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물량을 소화하려면 생산 라인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라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연히 HBM에서 TC본도 세계 기술력 1위인 한미반도체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1월부터 다시 한번 AI 거품론이 나오고 이제 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이 생산 라인 자체를 빠르게 늘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주가가 지진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이제 뭐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도 좋게 발표를 했지만 이제 투자 이제 규모도 좀 늘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SK하이닉스의 TC본드를 독점 공급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에 공급하는 비중이 더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이 투자 캐펙스를 증가시켜서 생산 라인을 늘리면 한미반도체의 TC본도가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보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내년부터는 좀 생산 라인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26년부터는 더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4를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양산 계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HBM4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거든요. 마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TC본도도 역시나 HBM4 TC본도는 마진율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4가 양산이 시작됐을 때는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 기술력이 제일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오히려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지만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5만 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최근 고점에서 잡으셨는데 이제 그저께 월요일장에서 사실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10%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했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음봉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 라인대가 지금 12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12만 원 초반대에 내려오면은 조금 지금 비중이 10%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그러면 12만 원에 들어가시면은 한 13만 원 5천 원 정도 중후반대가 되실 텐데 그 정도까지 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인 15만 9천 원 라인대 1차 목표가 잡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만 원대에서 비중을 조금 들어가셔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의 이 세세한 투자 전략 더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방송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48로 전화 주셔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코치님의 솔루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참여도 열려 있는데요. 샵 3989로 같은 내용 보내주시면 솔루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에 대한 해결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한유민 코치님의 TV방송 유망 종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시면요. 네, 삼영엠텍 보시면 63%대 수익률 달성하고 계시고요. 클로벗 127%대 무려 3자릿수고요. DB하이텍 49%, 대한전선 48%대 수익률 보이시고 계시는데 네, 원익홀딩스 보니까요. 코치님, 네. 500%대 수익률 달성하고 계세요. 네. 현재 2월 15일 날 수익 실현하셨는데 네. 저 기억나거든요. 방송 때마다 원익홀딩스 종목이 나오면 아직도 홀딩이다. 항상 홀딩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로 이 수익 실현하셨나요?
일단은 뭐 더 원익홀딩스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수익 실현을 했다기보다는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과열되었다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올해 8월에 공략을 해서 이제 26년까지 넘어가지 말고 일단 500%가 넘은 상황에서 수익 실현을 해드리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재진입을 해보려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더 갈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았다고 보는 종목인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원익홀딩스가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원익 IPS나 원익 머트리얼즈 이러한 자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시가총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익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자회사들의 시가총액을 제외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로봇 섹터의 밸류를 받고 가는 원익홀딩스의 비상장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가 아직 다른 로봇 종목들에 비해서 전 충분히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뭐 클로봇이나 뭐 이러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네. 지금 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지분을 다 빼고 자회사들의 지분을 뺀 비상장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만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몇 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에 의해서 함께 상승을 했다고 바라본다면 아직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좀 전에 현대모백스 이제 전화상담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듯이 네. 이 1월에 이제 CES 이벤트가 끝나고 1월 달에 실적 시즌이 오면 로봇 섹터에서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원익홀딩스는 1월에 이제 좀 그러한 조정 구간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26년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재공략을 할 생각이니까요. 요 원익홀딩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종목들도 수익률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원익홀딩스랑은 차트가 좀 다른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0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좀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다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갈 때 횡보를 하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네. 다른 종목들이 이제 쉬어갈 때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봇 같은 경우도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제 똑같이 로봇 섹터의 이러한 쉬어가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1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이 마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눌림목에서 제가 이제 신규 접근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뭐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좀 종목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이제 보스턴인 다이나믹스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 엔비디아와의 협업 가능성도 지금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시는 전략을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너무 좋으신데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코치님의 수익률 함께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V방송 유망 종목들 자세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꼭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전 타임이 필요한 섹터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봐야 할 섹터는 바로 우주항공,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섹터 한번 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우주항공 관련주고요. 한빛나노 발사 직후에 이 우주항공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들어서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시 우주항공주로 수급 이동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코치님? 사실은 이제 우주항공 섹터 자체가 그 뭐 한빛나노 발사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뭐 그 기대감에 뭐 이노스페이스의 주가는 움직였을 수 있는데 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페이스 X의 IPO 상장 기대감 때문에 사실 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고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한빛나노 발사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날의 급락은 다른 종목들 입장에서는 좀 매수 기회가 됐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우주항공 테마가 12월 들어서 이렇게 잘 가고는 있지만 네. 지금부터는 이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냥 안 가다가 이제 이러한 또 이슈가 붙었을 때 지금 사실상 수급이 들어가면서 또 우주항공이라고 하면 다 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고점에서 또 따라 붙으셨다가 물리시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그걸 회복하려면 한참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붙기보다는 지금 뭐 스페이스 X의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나 뭐 스피어 같은 종목이 있겠죠. 네. 그럼 이러한 기업이나 이제 뭐 스타링크와 관련된 기업들,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이러한 좀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와 관련된 기업 위주로 앞으로 이제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에는 좀 투자를 하셔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스피어를 제가 보여드리면 네. 이 스피어 같은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스페이스X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뭐 기업이 적자 회사가 아니라 올해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네. 지금 실적도 우주항공 치고는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사실상 좀 들어가도 이제 추후에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단기적에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만큼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스피어라는 종목을 담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최근에 돌파한 120일 이동평균선을 여기 지지받는 걸로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20일 이동평균선 라인이 10,000원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에서 지금 13,000원 구간인데 그러면 신규로 내가 접근을 할 때는 여기 한 10,000원 선에 내려왔을 때 좀 담아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비중 축소하시면서 수익 실현 좀 일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코치님 그럼 이제 네. 우주항공은 네. 테마주로 봤었는데 스페이스X의 이 IPO 상장 기대감이라는 이 단단한 상승 모멘텀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단순히 테마주로 보기보다는 이제 이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까요? 좀 이제 우주항공 테마 자체가 이것도 사실 미래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성장 가능성을 보고 사실 주가가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슈팅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숫자로 증명만 해주면 엄청나게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이 우주항공 쪽에서 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그래도 지금 좀 대형 기업 쪽에서는 뭐 한국항공우주나 한화시스템 요 정도는 그래도 주가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조금 좀 중장기적으로 진입을 하셔도 좀 안전하게 좀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화시스템도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장에서 이제 좀 하나그룹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4%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오늘장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으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시스템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장에서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전고점인 7만 원 정도의 1차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 잡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만 5천 원 최근에 바닥을 다졌는데 이 4만 5천 원 부근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주 전망이 좋은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항공우주와 이 종목들 찝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볼게요. 두 번째 섹터는 로봇 섹터입니다. 보시면요, 내년 2026 CES를 앞두고 기대감이 더해진 모습인데요. 특히 에이테크 솔루션이 오늘 폭등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현대무백스도 연일 강한 모습입니다. 로봇 섹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로봇 섹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주도 섹터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좀 로봇에 대한 지금 현재 뭐
성장 가능성은 당연히 많지만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되고 실적으로까지 지금 다가오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이라는 섹터가 뭐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동화, 산업 자동화와 뭐 다양한 뭐 협동 로봇, 그리고 다양한 섹터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로봇은 다가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직 상승 추세가 저는 이제 꺾여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최근에 이제 좀 11월 달부터 단기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 새에 뭐 100% 가까이 상승한 종목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따라붙어서 사실 고점에 물리실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3분기 실적을 바라봤을 때는 3분기 실적 시즌 전에 여름철에 로봇 섹터가 강하게 올라왔다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뭐 또 반도체나 조선, 기존 주도주 섹터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왜냐면 로봇 섹터 종목들 자체가 지금 실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실적 시즌이 다가왔을 때 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지금 따라 붙기보다는 신규로 내가 담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조정 구간에 와 있을 때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좀 좁아지고 조금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신규로 접근하셔서 내년 2026년에도 흐름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 담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로봇 섹터는 이제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해서 탄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관련 섹터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오늘 엔캠의 급등이 돋보이는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 전해액 기업 엔캠입니다. 중국 CATL과 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네,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전기차 쪽으로는 이제는 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기차 모멘텀으로 좀 급등 랠리를 펼치다가 좀 많이 눌렸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냥 뭐 조금 어느 정도 평균 이상만 하면 된다 정도를 보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건 너무 많이 몇 년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은 다진 상태에서 ESS라는 이러한 새로운 매출이 지금 나오면서 사실 좀 기대감이 생긴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최근에 좀 급등을 많이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에서 좀 보여지는 게 그렇게 큰 폭의 연이은 상승 랠리를 펼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섹터가 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좀 상단이 막힌 상황 속에서 지금 좀 상당히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LG엔솔의 포드 계약 취소 건이 또 나오면서 네. 여기서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또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이제 조금 오늘 장에서는 엔캠만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좀 중장기적으로는 바라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2차 전지를 볼 때 우리가 좀 단기적인 슈팅을 이제는 기대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전고체 배터리나 이러한 뭐 잠수함 배터리, 뭐 다양한 그러한 지금 성장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고 지금 상단은 막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좀 이렇게 밀렸을 때마다 담아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길 기대하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바라보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오늘 돋보였던 특징 섹터에 대한 이 탄탄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종목 상담 작전 타임 진행합니다.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전화 상담인데요.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큰 화면으로 참여 방법 만나보시죠.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종목 상담 작전 타임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네, 두산 로보틱스 84,000원 10%이거든요. 네, 어떤 고민이실까요? 네, 두산에서 오늘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이게 두산 로보틱스에는 어떻게 좋은 점으로 작용할까요? 안 그러면 악재로 작용할까요? 아, 이 지분 매각이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궁금하시군요. 바로 네네. 한번 코치님 연결해 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뭐 그거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각한 이유가 이제 좀 두산 그룹 자체가 지금 뭐 좀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좀 현금 확보를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두산 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사업에 있어서 저는 좀 탑픽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지금 좀 흐름이 좀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다른 로봇 섹터가 슈팅이 나오는데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고점에서 잡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좀 일부 좀 줄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한 7만 원대로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는 로봇 섹터가 지금 12월 달에 강하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가 위로 갔을 때 좀 비중을 한 5% 정도로 줄여 놓으셨다가 1월 달에 조금 조정 구간이 로봇 섹터에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 국면에서 이제 여기 전 저항 라인이었던 7만 한 5천 원 부근 정도, 이제 7만 원 초반에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비중 확대하는 전략 가져가신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비중 수정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연말에 이 로봇 섹터 전망이 좋습니다. 그때 비중 수정하셔가지고 1월 초에 이제 로봇 섹터의 이제 조정 국면에서 다시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가장 중요한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48 전화 주셔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코치님의 솔루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989로 같은 내용 보내주시면 솔루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입니다.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 11만 원에 10%라고 합니다. 박스권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는데, 최근 유한양행 보면은 박스권에 꽤 오래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치님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에서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여기서 지금 박스권으로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바이오 섹터에서는 슈팅이 나옴에도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양행 기업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리신 만큼 어찌됐건 매수 단가 자체가 지금 그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한 11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지루하실 수 있지만 이제 뭐 언제든지 이슈가 나오면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리신 만큼 좀 더 보유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12만 한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올라가면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등락해서 조금 비중 조절 통해서 수익 실현했다 다시 샀다 이러한 전략 통해서 좀 가져가시고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더 기다리신 만큼 더 가져가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가장 중요한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48 또는 문자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이 있는 종목들 알려주시면 코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대한조선이고요. 86,000원에 비중 10%라고 한대요. 네, 이 종목 보니까 코치님 한번 빠르게 전략 부탁드릴게요. 대한조선이요? 네. 네, 86,000원. 근데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눌리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달부터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대한조선의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다른 조선 섹터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 업종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좋고 지금 역시 매출이나 수주잔고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조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8만 원 라인이 저항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만 원 라인에 올라가면 지금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 지지라인이었던 곳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7만 원이 만약에 깨지면은 6만 원대가 보여진다 하면은 비중을 좀 더 확대하셔서 단가를 일단 7만 원대로 낮춰 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8만 원대를 돌파하러 시도를 하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8만 원 라인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지금 저는 이 목표가로 한 10만 원까지는 보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장 말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한 6만 원대에서 6만 원 후반대에서 비중을 좀 확대하셔서 단가를 일단 낮추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10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6만 원 후반대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코치님의 작전 타임 커뮤니티로 이동하니까요. 거기서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상담입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알테오젠입니다. 42만 7천 원에 비중 10%라고 하고요. 오늘 너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42만 7,5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오늘 떨어졌다고 들은 거 보니까 이 42만 7천 원 매수가에 딱 도달한 것 같은데 코치님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알테오젠을 뭐 사실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됐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젠의 주가 자체가 지금 좀 흐름이 밀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종목에 있다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뭐 이제 기관들이나 이러한 좀 패시브 자금들이 알테오젠의 비중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담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좀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피로 이전이 됐을 때 오히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하더라도 그래도 26년까지의 전망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또 이러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또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고 들고 계셔도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제 50만 원 좀 선에서 1차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한 50만 원 보시고 이제 좀 넓게 보면은 전고점인 이제 56만 원까지 보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테오젠 현재 JP모건 헬스케어 1월에 앞두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단기적으로 바라보다기보다는 이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코치님이 탄탄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인벤티지 랩입니다. 매수가 9만 5천 원에 비중 20%라고 하고요.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현재 인벤티지 랩 7만 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바이오 섹터가 더 많으시네요.
일단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벤티지랩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장에서 노보노 디스크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좀 FDA 승인을 받으면서 사실 오늘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휴를 앞두고 조금 오늘장 이제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인 급등 때문에 이러한 장기 이동 평균선과 단기 이동 평균선의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조금은 좀 건전한 조정을 받고 조정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좀 95,000이면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냥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여기 좀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좀 비중을 확대해서 단가를 한번 낮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중이 20%셔가지고 사실상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밀릴 때 비중을 늘리시면 비중이 또 40% 50%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이 아까 이제 좀 매도세가 꺾이면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 구간 자체가 지금 이제 한 6만 원 후반대거든요. 7만 원 정도에서 6만 원 후반대가 여기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라인인데, 그러면은 조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6만 5천원에서 7만 원 구간에서 이제 조금 비중을 확대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다시 한번 이제 N자형 패턴 상승 패턴 나왔을 때 비중 줄이시면서 이제 좀 목표가 99,000원 잡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단가가 낮아졌을 때 이 비중을 축소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입니다. 다날이고요. 9,000원에 15%라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다날 보니까 7,31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보니까 매수는 한 10월 달에 하신 것 같은데 코치님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뭐 다날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자체가 지금 수급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면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바닥은 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보면 많이 밀리고서는 약간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미 손절한 시기는 전 놓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수급 자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신다고 해도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또 계속 좀 비중만 여기에 묶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부 정책이나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 그냥 조금 버티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다른 섹터에서 슈팅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안 가는 섹터의 비중을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30%까지 가신다면은 사실 다른 투자하시기에 좀 힘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수급이 들어왔을 때 또 다날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중을 확대하지 말고 조금 버티시면서 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현재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바닥을 다졌다고 보신다고 해주셨는데 그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수급이 들어올 때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자세하게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코너인 이 코치님의 히든 종목 작전 타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에게 산타가 되어 주실지 히든 종목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 어떤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AI 수요가 AI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AI 거품론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 AI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름을 공개하는 종목인데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국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까지 이제 좀 확충을 하고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선주를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력 케이블, 제어 케이블, 절연선 등 송 배전망 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광 케이블이나 이러한 랜 케이블 등의 통신 인프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서버나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이제 조금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IT 인프라에도 당연히 투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도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재생에 관련된 특수 케이블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AI 수요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섹터가 전력기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장 종가 베팅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요. 이게 24년도까지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24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한 25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12월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제 생각에는 한 당기 순이익이 400억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역대 이제 사상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대한전선이나 다른 이제 전선 종목들보다 PER 자체가 조금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금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직전 저항선이었던 라인이 이제 83,000원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시도했다가 몇 번 이제 실패를 하면서 지금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장에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 수급을 보셨을 때 여기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특히 지금 계속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4분기 실적 시즌이 왔을 때 1월 달에 이제 당연히 전력기기 섹터들 실적이 좋겠죠. 그랬을 때 이제 1월부터 좀 중장기적으로 2026년에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명 이제 종가 베팅 선수로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명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주로 가온전선 들고 와주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이 가온전선의 투자 전략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치님, 다음 히든 종목은 이름이 없는 종목 선수죠?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가 좋은 건 누구나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잡자에 지금 좀 고점이 아닌가 이러한 고민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보면은 좀 상승이 이제 연속성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하루 좀 급등 나오면 다음날 조정받고 이런 상황에서 좀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종가 베팅 이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요. 이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소부장도 아닌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 좀 여러분들이 신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비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중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유통하고 그러한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온디바이스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개발되면서 뭐 통신 장비, 가전, 스마트폰, 뭐 차량용 반도체에도 당연히 이러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다양한 용도의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이제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잘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인텔, 퀄컴, 브로드컴 이러한 팹리스 기업에서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매입해서 우리 국내 이제 다양한 기업들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뭐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엔비디아의 이러한 블랙웰이나 이러한 고성능 칩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이 국내에 독점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이 엔비디아가 개발한 로봇용 플랫폼인 제슨토르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제 국내 독점 공급한다고 네, 하거든요. 지금 시간 네.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자세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